장애인 주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나이가 젊을 경우에는 장애인 특별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 우선 제도가 지원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졸중과 관련된 우리나라 재활 의료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발병 초기에는 생사 혹은 후유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전 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텐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활의료체계와 보건복지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의 쌤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쌤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쌤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윤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쌤. 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뇌졸중 환자들이 입원하는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나라 법적에 구분된 병원 구분에 의하면 상급 종합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재활병원이 분류상에서는 병원일 수도 있고 요양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그냥 누워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요양병원에서도 이제 재활을 포커싱해서 의료 장비를 구비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재활 치료를 크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6개월 이내는 기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활 치료고 6개월 이후에는 만성적인 상태 혹은 기능 유지를 하는 유지기 치료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쌤, 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병원은 인력, 시설, 장비 면에서 우수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어떻게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이제 이름이 비슷하니까 혼동해서 많이 쓰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요.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지불 체계가 요양병원은 1단계로 되어 있어서 고가의 장비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치료를 받는 것은 조금 제한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많은 시설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병원이네요. 그럼 요양원은 어떤가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로 간호사는 있지만 상주하는 의사는 없고 대부분 외부에서 관리를 해주는 자문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입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뇌졸중이 있다고 해서 다 입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퇴행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을 해서 입소한 분들을 돌보기 때문에 별도로 간병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통증관리 위주의 가벼운 재활치료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재활치료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약물 처방이나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은 생활시설과 이 거주시설로 봐지는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가는 환자분들도 차이가 있을까요? 요양병원에는 전문적인 의료인이 상주하기 때문에 기관 절개술이나 혹은 콧줄이 있는 수시적으로 의료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이 주로 입원을 하게 되겠고요. 뇌졸중이 어느 정도 상당 기간 경과하고 내과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병원에서 고용된 직원들이 환자를 이렇게 돌볼 수도 있으나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요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케어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뇌졸중 후에 장애인 등록 절차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뇌졸중이면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걸까요? 뇌졸중이라고 다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재활치료를 통해서 장애가 남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다양한 정도의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뇌졸중 발병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일단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진료받으신 병원에서 검사를 수행하시고 의사가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서류와 진단서를 가지고 읍명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장애인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뇌졸중 후에는 어떤 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장애 진단을 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체계는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뇌졸중 환자분들은 주로 뇌병변 장애를 받게 됩니다. 뇌졸중 후에 실어증 등의 언어 장애나 심한 인지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언어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각각 중복 장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장애와는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체 장애나 뇌병변 장애 중에 더 중증이 심한 장애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신 이후에 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고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등급이 결정되고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 그 기간은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장애인 등록은 여러 가지 정부나 지자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뇌병변 장애는 크게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한 장애일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장애인 주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나이가 젊을 경우에는 장애인 특별 취직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 우선 제도가 지원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장애인 등록이 되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장애 등록, 심사제도, 그리고 장애 혜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내신경재활의학회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만든 제가 재활을 위한 안내서인 뇌졸중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길라잡이라는 책을 참조하시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대한뇌신경재활학회면 저희 협회 아닌가요? 네, 우와, 맞습니다. 꼭 그 안내서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장애인 등록도 들어봤지만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도 있지 않나요? 장애인 등록하고 노인 장기요양은 약간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퇴행성 뇌질환, 뇌졸중, 치매, 파킨슨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일상생활 동작이 홀로 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장애 등록은 뇌졸중 이후에 6개월 지나서 특정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죠? 먼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의 진료 후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방문조사 실시 후에 등급이 확정됩니다. 조금씩 다르군요. 그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위해서 재가 서비스일 경우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연구 구입과 대여의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또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윤쌤과 김쌤 덕분에 우리나라 뇌졸중 관련된 재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꼼꼼히 보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읍명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시거나 담당 의사 혹은 사회복지사랑 상담하셔서 꼭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부탁드립니다. 꼭 혜택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생했어, 야.